자, 2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입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입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죠. 자, 자격은 전부 다 시도지사 소관이에요. 자, 자격은 시도지사 소관이다 하는 말은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라는 말이에요? 시도지사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럼 시도지사 또는 국장을 한마디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 그래요. 자, 자격에서 시험 실시권자일 때만 국장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자격은 전부 다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실시권자라 하더라도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해준다? 시도지사가. 재교부 신청도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자격증 교부 받는 거죠. 자격증 교부는 첫 번째니까 이거 맞는 거 보세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맞다 틀렸다? 1개월 이내는 맞죠? 누가 교부해야 됩니까? 시도지사가 교부해줘. 시험 시행기관의 장 아니죠, 그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죠?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우리 공부를 할 때는 비슷한 거 있으면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여기 있고 협회에 보면은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러면은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꼬이면 안 돼요.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답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위원장은 국장이 하는 것도 아니죠. 국장이 지명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제1차관이 합니다. 제1차관이 한다. 맨 처음에는 국장이 한다 했다가 책임질 일이 있어가지고 국장이 지명한다. 그런데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법으로 제1차관이 한다. 지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위원장이 그 직무를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회. 여기서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 위원회 수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7명 이상. 몇 명 이내? 11명 이내입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 임기 몇 년 할까요? 2자니까 2년이죠. 그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연임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규정이 없죠.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죠.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안 합니다.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임기 2년이죠. 운영위원회에서도 임기 2년이죠. 그죠? 그럼 임기 2년은 운영위원회 때 두 번째 나왔죠. 두 번 할 수 있다. 두 번 할 수 있다는 말은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여기는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10번이라도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7자니까 소집할 때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하루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첫 글자라면은 육보시 보장 이렇죠. 육보시 보장. 육성이죠.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보장,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이래 있는데 이 중에서 시도지사 소관 업무가 하나가 있죠.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업무죠. 그러면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은 시도지사는 틀림없이 한마디 할게요. 이건 내 업무인데 왜 당신이 의결하느냐.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따르라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걸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2명 있죠. 그죠? 자격 취소되고 몇 년? 3년. 부정행위하고 5년. 물론 처분일로부터 5년이에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은 일신 전속적이다. 빌려줄 수 없죠. 빌려주면은 무조건 취소되죠. 등록증 빌려주면은 등록 취소. 자격증 빌려주면은 자격 취소됩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이든 빌린 사람이든 전부 다 1년에 1천이죠. 물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닌 자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1년에 1천이다. 1년에 1천입니다. 자, 유사명칭에서 판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기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함을 쓰게 되면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유사명칭도 1년에 1천이죠. 공인중개사 제도에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그 1번에 4번 한번 볼게요. 27페이지 1번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럼 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운영위원회에 나오는 지문이고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위원장은 국장이 한다. 국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제1차관이 한다 그랬어요. 자, 위원회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임기 투자니까 2년이죠.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맞고요. 자, 위원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은 스스로 빠져야 돼요. 스스로 안 빠지면은 나가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은 누굽니까? 위원장은 제일 차관이죠.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은 없죠, 그죠? 하지만 끝발은 부리고 싶다. 위원은 누가 뽑는다? 국장이 뽑는다. 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뽑은 위원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나가라 할 수는 없죠. 나가라 해촉하는 것도 국장이 할 수 있어요. 자, 리얼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정책심의위원회 7자니까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육보시 보장 중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시도의사 소관이죠. 그래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거 아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저한테 문제를 내고 이거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를 해달라 할 때 그러면은 이게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의사는 따라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의사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요거는 자기 소관이니까 틀림없이 한마디 할 거다.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말고 따라라는 말고 이것도 물론 밑에서도 따라야 됩니다. 이건 안 따라도 된다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중에서 특별히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에 4번.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파산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등록의 결격사유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파산선고자 또는 파산자라고 표현하는데 등록의 결격사유는 해당하죠. 즉 기업공개사는 못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 못 되는 자는 오로지 2명밖에 없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하고 5년. 요 말고는 어느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다른 말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될 수 있죠. 그러면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공개사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가 5년 말고는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죠? 자, 5번에. 자, 다음 중 공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골라라. 미성년자 될 수 있죠. 공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 되죠. 공개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 되죠. 리얼에 공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개사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이 사람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지 공인중개사가 못 되는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외국인도 될 수 있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하고 등록을 할 수 없는 자하고 이거 헷갈리라는 이 말이에요. 반드시 구분해야 되죠. 자, 넘어가서 오른쪽 페이지에 9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알면서도 틀리는 게 많죠. 알면서도 틀리는 게 옳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어느 게 문제가 어렵습니까? 옳은 것을 찾아라는 게 문제가 어렵죠. 그런데 알면서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을 찾아라. 이게 틀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1번 뭐뭐이다. 2번 뭐뭐이 아니다. 3번 뭐뭐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자, 문제 내볼게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것은 여기에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3번은 답입니까? 아닙니까? 1 더하기 1이 2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이게 답이다 아니다 찾기로는 쉽지 않아죠. 그러면은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은 이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다는 말이죠. 물론 이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100%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똑같다고 보고 이런 거 넣으면 지우고 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보세요. 1 더하기 1은 2다.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러니까 답은 아니죠. 자, 근데 이런 질문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판례는 글자를 안 바꿉니다. 판례에서 무엇이 아닌 것은 아니다 놓으면 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근데 2번이 문제가 됩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이다. 무엇이 아니다. 아니다 하면은 아닌데 틀린 답이냐 아니냐 이거 한 번씩 헷갈리는 거예요. 한 번 헷갈리면은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자주 틀립니다. 아는데 그러면은 쉽게 여기서 박스 문제를 내갖고 옳은 것은 몇 개냐 전부 다 옳다 틀리다 해놨는데 답은 틀린 개수를 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안 틀리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꼭 해놓고 문제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지문은. 요거 자체만 맞느냐 틀리느냐 맞느냐 틀리냐 해갖고 틀리면은 요게 답이다 이러세요. 틀린 것을 찾아라 무엇이 아니다 이러면은 맞다 틀리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하고 이거 연결시키지 말고 요거 자체로만 보세요. 자, 요래 하면은 객관식 문제에서 아는 거 안 틀리는 방법은 이게 최고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푸시고. 그럼 이거는 아는 거 안 틀리는 방법이죠. 모르는 거 맞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모르는 거 맞는 방법도 있어요. 누가 이런 거 가르쳐 주느냐면 사기꾼이 가르쳐 주죠. 그런데 꼭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공인중개사, 공인된 시험이에요. 공인된 시험에 한 과목에 40문제예요. 그런데 40문제 중에서 1번을 30개, 2번을 2개, 3번을 1개 이리 낼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8개씩 나와야 되죠. 답은 8개씩 나오죠. 근데 8개씩은 잘 안 나옵니다.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7, 9, 7, 9, 8. 순서가 바뀔 수는 있죠. 그죠?
주로 8개씩 안 나오고 7, 9, 8 나와요. 그러면은 7, 9, 8개 나온다는 말이나 8개씩 나온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제껴놓고 있다가 어려운 거 하나 맞는다고 해서 문제 2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1차 과목에 민법하고 개론하고 1번이 무슨 문제예요? 민법이 나옵니까? 개론이 나옵니까? 개론 문제 나오죠. 개론을 먼저 쳐야 됩니까? 민법을 먼저 쳐야 됩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개론이 쉽고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은 개론부터 보세요. 민법이 쉽고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민법부터 보세요. 쉬운 것부터 보세요. 2차 과목에서 공법하고 중개사법 있죠. 뭐부터 쳐야 됩니까? 이거는 철칙이 중개사법부터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법부터 풀고 중개사법을 풀면은 진이 빠져서 중개사법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근데 중개사법은 점수를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단락단락 끊어서 천천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고 나서 왜 내가 이걸 틀렸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 때문에 틀렸냐면 공법 때문에 틀려요. 중개사법을 시험을 치면은 뒤에 공법이라는 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고 공법을 풀려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개사법 20분이나 30분 만에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해서 공법 점수가 많이 나오느냐? 그거 아니에요. 공법은 솔직히 말하면 딱 보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죠. 시간을 줬다 해갖고 고쳤다 해봤자 아는 것 틀리게 고칩니까? 틀린 거 맞게 고칩니까? 아는 거 맞는 거 틀리게 고치죠. 그죠? 공법은 시간 별로 많이 소요 안 됩니다. 시간을 더 줘가지고 공법에서 설사 한두 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중개사법 10개, 20개가 떨어져요. 중개사법 달락달락 끊어서 천천히 보세요. 자, 제가 13회 때 자격증을 땄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욕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실무교육을 총 3번 받았어요.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 했어요. 사전교육 가가지고 제일 끝에 자기 소개를 하고 이러는데 뭐라 했냐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 요거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 문제집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문제를 풀죠. 그죠? 그때는 주로 장판지라는 책 있죠. 긴 거 있죠. 그 왜 장판지랍니까? 우리가 장판지를 하는데 장판지예요. 판이 긴 거라고. 그 책을 사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거 할 때 학원에 등록을 처음에 그래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첫날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공부하겠다는 돈독한 마음을 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공법 1번은 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법 1번은 틀리면 안 돼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 틀릴 수가 없느냐면은 공법 공부해야 되겠다. 제일 앞에도 공부하죠. 그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가면 아이고 골치야 싶어서 책을 놓으면 덮습니다. 또 좀 이따 공부하자. 처음부터 하다가 관리계획 나오면 골치가 덮습니다. 앞부분은 광역도시계획이다. 그 부분은 아마 책이 새까맣습니다. 1번 문제는 무조건 맞아요. 근데 제가 문제를 푸는데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이다, 관리계획이다 노는데 말 뜻을 몰라요.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죠. 최저가 마치고 나갔습니다. 시험 칠 때까지 공법책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합격을 했어요. 시험책이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실제로 중간에 출석도 있고 뭐 빠지는 날 실제로 공부한 날을 딱 따지니까 31일 했어요. 이렇게 합격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죠? 그런데 1차 시험을 치니까 제가 학원에 등록하는 날 모의고사를 치더라고요. 모의고사 시험지를 사가지고 제 사무실에 갖고 풀어봤습니다. 뭐 민법이나 개론이나 모르는 거 있으면 견도 치고 민법 문제를 풀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60점 나왔어요. 아니 시험을 아무리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민법이란 과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데 60점밖에 안 나오느냐? 그때는 60점이 어느 정도 되는 점수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시험치가 60점이면은 엄청나게 잘했죠. 개론은 45점 나왔는데 제가 상대를 했기 때문에 개론은 책만 보면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치니까 두 개 다가 평균 60점 조금 넘었어요. 이차 과목은 내당적 공부가 안 되고 시험 칠 때 보니까 13회 때가 그때 당시로서는 조금 어려웠어요. 지금이 훨씬 어렵습니다만은 1차 시험을 치니까 잘하면 되겠다 싶어요. 1차 시험에 62.5가 나왔어요. 2차를 시험 치는데 120문제죠. 그죠?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이거 정도는 맞겠지. 그거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아서 살려봤습니다. 15개 정도는 맞겠지. 그러면은 나가는 게 맞죠. 끝까지 있었습니다. 하면서 반드시 항상 누구누구만 늘 꼭 이런 것들은 주로 틀린 질문이에요. 그건 전부 다 틀리고 어떤 거는 내용 모르고 글자만 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함정인 것 같다. 제끼고 그래가 이제 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전부 다 빼고 남으니까 18개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8개씩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모르면 몇 번 쳐야 돼요? 모르면 3번 친다. 제가 어릴 때 모르면 3번 했어요. 제 아버지도 어릴 때 모르면 3번 했어요. 아버지도 어릴 때 모르면 3번 했어요. 근데 그 3번이 답은 아니에요. 제일 작은 게 확률이 제일 많죠. 숫자를 살려가고 2번이 제일 작더라고. 2번을 통째로 18개를 다 쳤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18개가. 저는 사실은 공부에서 자격증을 사실은 그냥 주순 거예요. 겐또는 확률입니다. 확률로 따지는 게 제일 좋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시험 칠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 의뢰를 하면은 가능하면은 8개씩 내라. 그래 하는데 문제를 내는 선생들이 그냥 급하게 냅니다. 바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지고 답수를 문학수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 안 하고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기도 있어요. 모의고사에서는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본고사에서는 모르면은 숫자 살리가고 제일 작은 대치라 철칙입니다. 모르는 거 맞추는 방법이 겐또는 과학이다. 맞죠? 그죠? 자, 이거 문제 풀 때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알면서 틀립니다. 그러면 9번에 자, 공직에서 법령상 공직에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냐? 그럼 옳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죠. 자, 기억에 공직에서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가능하면은 인터넷으로 올릴 수 있으면 인터넷으로 올려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틀리게 나올 질문 아닌데 요 질문하고 똑같은 게 3개가 있어요. 이거는 자격증 교부대장이죠. 등록증 교부대장, 지정서 교부대장 똑같은 지문이 3개가 있어요. 맞고 이번에 공직에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직에서가 될 수 없다. 취소되고 3년 안 되죠. 맞고 이것에 기업공개사가 공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된 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에게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하는 건 맞죠. 자, 그런데 자격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요즘 이 부분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격하고 관련된 이론 부분이 나오면은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다. 서울시장이 자격증을 교관 시도의사가 되죠. 자,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대구시장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되죠. 그러면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그 기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에게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은 서울시장이 지도감독합니까?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합니까?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해가지고 자격 취소에 해당한 사실을 적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다른 질문 한번 할게요. 행정 처분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행정 처분할 때 청문하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할 때 청문합니다. 그러니까 청문이라는 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한 번만 봐주세요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대구시장에게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했어요. 적발당했다. 누구에게 봐달라고 사정하는 게 맞습니까?
대구시장에 봐달라고 사정하는 거 맞죠? 사정을 한다는 게 청문이죠. 청문이라는 게 취소에 필요한 절차죠. 그죠? 그래서 교부한 시도의사,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다르다면은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죠.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지만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의견 제출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절차를 완료한다, 청문한다는 말이에요. 요까지 하고 잠시 다른 이야기 할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시도의사가 3명 나옵니다. 교부한 시도의사, 그리고 발급한 시도의사,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 3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교부한 시도의사나 발급한 시도의사나 똑같아요. 이건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교부한 시도의사냐 사무소 소재 시도냐 구분해야 되는데 요거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다 할 때만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 나머지는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질문할게요. 자격 취소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정지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의사 주죠. 자격 정지 받았을 때 자격증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자격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업무 정지도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 취소됐을 때 반납하고 자격 취소됐을 때 반납합니다. 그럼 자격 취소되면은 자격증 반납한다. 어떤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까? 자격에 준 교부한 시도지사에 반납하는 거 맞죠? 7일 내에 반납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문둥표 휴게사 보자 자격 취소됐을 때 7일 내에 자격증 반납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은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과태료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준다. 그러니까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 이거 말고는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 줍니다. 그러면은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줍니까?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 주죠. 그러니까 취소 줄 때는 청문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 청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합니다. 그러면은 교부한 시도지사나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취소나 정지 주겠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만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그럼 질문에 다시 볼게요. 디귿에 기획공개사가 공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된 데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아니고 어떤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이래야 되겠죠. 틀렸고 리을에 공인중개사라도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장로에 이어놓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자격을 취득하면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음에 공인중개사는 언제든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그죠? 중개업을 하려면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기업공개사 되고 기업공개사 돼야지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죠? 그럼 1번, 2번, 3번 빌려줬다, 빌렸다, 그리고 3번 아닌 자가 했다. 전부 다 1년에 1천이네요. 4번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네요. 그죠?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취소됩니까? 자격은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아니죠. 그죠? 자격이 취소되고 또 1년에 1천에 해당합니다. 5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법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닌 자가 했으니까 몇 년 얼마입니까?
1년에 1천. 유사명칭도 마찬가지로 1년에 1천입니다. 자, 11번에 1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 취소되는 거 맞죠? 이거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자, 구분해야 되는 게 우리 법에서 무등록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한다. 제일 못하게 하니까 무등록자 3년에 3천입니다.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등록 못하는 사람이 부정하게 등록했다. 3년에 3천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분해야 되는 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는 3년에 3천이에요. 그러면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는 1년에 1천 줄까요? 3년에 3천 줄까요? 요거 너무 좀 헷갈리는데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지문에 놓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컨닝해서 시험 쳤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자, 컨닝해서 시험 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가 없죠. 형벌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죠.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는 증거가 없으니까 1년에 1천도 3년에 3천도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될 수 있냐면은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를 신고관청, 등록관청에 고발했어요. 신고했습니다.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없다?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형벌의 대상이 돼야 되죠.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해도 포상금 대상은 안 됩니다. 자, 오른쪽에 12번에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자격증은 빌려주면 돈 받겠죠. 무상으로는 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이번에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 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을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이런 지문이 한 번씩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업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업을 하는 이유가 주로 뭐 때문에 동업을 하냐면은 갑하고 을하고 동업을 하는 게 동업하는 거하고 합동사무소,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쓰는 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동업을 하는 이유가 한 명은 자격증이 있고 한 명은 중개사무소를 댄다. 하나는 자격증을 대고 한 명은 돈을 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기업공개사입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기업공개사 되죠. 동업은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게 되면은 처벌받죠. 그런데 중개 업무를 한다는 말이 없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거기 이번에 다시 보시면은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죠. 그러니까 무등록자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중개 업무를 했다는 말이 없으면은 처벌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아까 오피스텔 구해달라 할 때 자기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요거는 임대차 계약을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거지 임대차를 중개를 한 건 아니죠. 그죠? 중개행위는 아니다. 직접 거래 중개행위 아닙니다. 4번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자격증 대여양도의 판단, 이거 보세요. 갑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을이 자격증이 없이 대여양도를 받았어요. 대여양도의 판단의 기준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로 판단합니까? 없는 사람이 이 자격증 가지고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합니까? 없는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하는데 이 질문은 거꾸로 되죠. 그죠? 이거는 쭉 읽으면은 잘 안 보입니다. 읽으면은 당연한 이야기로 틀린 거예요. 5번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거치함의 대표라고 기재해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뉴스는 중개사무소 명칭이에요. 중개사무소 대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기 명함에 부동산 뉴스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유사명칭이면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1년에 1천이죠. 13번에 4번 한번 볼게요. 기업공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의한 경우 공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등록증을 빌려주면은 뭐가 취소됩니까? 등록이 취소되죠. 자격증을 빌려주면은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럼 만약에 등록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된다. 이거는 틀렸죠. 자격증 빌려주면 등록이 취소된다. 지문이 이게 이래 나왔다면은 요거는 틀렸다 그러면 문제거리가 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등록증 대여 양도했어요. 등록증을 대여 양도했다. 뭐가 취소됩니까? 등록이 취소되죠. 자, 등록이 취소되었다.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죠. 중개무 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자격증 대여 양도했어요.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면은 이거 뭐가 취소됩니까? 자격이 취소되죠. 등록 취소되면은 결격사에 해당하는 맞죠? 자격이 취소돼도 결격사에 해당하는 맞죠? 그럼 등록이 취소되면은 자격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자격 취소 사유가 정직하게 부양하자. 등록 취소되었다. 결격사에 해당한다. 자격 취소주란 말은 없죠. 등록 취소되어도 자격 취소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자격이 취소되면 결격사에 해당하죠.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죠.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등록이 취소된다고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격이 취소되면은 결격사에 해당하니까 등록이 결론적으로 취소된다며. 자, 밑에 14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자격이 취소되면은 자격 취소되면 결과가 두 개가 나와요. 아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2명 있었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이행하고 5년이죠.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죠. 또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등록의 결격사유도 해당하죠.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다는 말은 등록할 수 없죠. 기업공개사 못 된다는 말이에요. 이 기업공개사 못 되는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개사도 못 되고 중개보조원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무에는 애당초 3년 동안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번에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개사 자격증을 무상으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 돈 안 받고 빌려주는 것도 물론 안 됩니다. 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기업공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다 하는 말은 이 공인중개사는 어떤 공인중개사를 말합니까?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줄 수 있다? 소속 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죠. 그러면은 소속 공개사 주는 자격 정지는 최고가 얼마입니까? 6개월이죠. 물론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6개월이 지나면 결격사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그죠?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이고 6개월이 지나면 결격사에서 벗어났으니까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4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는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했다는 말이나 자격증을 빌려줬다는 말이나 똑같죠. 그죠? 빌려주면은 정지입니까? 취소입니까? 빌려주면은 무조건 취소죠. 빌려주면 1년에 1천이다. 3년에 3천이다. 1년에 1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등록증 빌려줬다. 자격증 빌려줬다. 무조건 취소되고 1년에 1천에 해당합니다. 5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1년에 1천이다. 아닌 자니까
1년에 1천입니다. 자, 오른쪽에 교육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교육이 크게 4개가 있는데 3개를 먼저 보고 하나는 별도로 볼게요. 자, 교육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하기 전에 질문부터 하고 갈게요. 자, 실무교육의 원칙적인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실시할 수도 있다? 국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절대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실무교육은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물론 직무교육은 등록과 정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실무교육의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라는 말은 시도별로 교육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은 대구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실무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산에서 실무교육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제주도에 가서 실무교육을 받아도 돼요. 그러면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전국적으로 교육의 내용이 같아야 된다, 달라도 된다?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실시권자라는 말은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인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침 수립권자지 예외적인 실시권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방교육은 국장이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첫 번째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 시도지사죠.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기업공개사,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전원,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 소속공개사는 고용 신고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 안 받아도 되죠. 고용관계 종료되고 난 뒤에 1년 이내도 안 받아도 되죠. 실무교육의 내용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법률 지식,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입니다. 실무교육의 시간은 실무교육할 때 리얼이니까 4일 하면 되죠. 하루에 8시간, 32시간 합니다. 32시간 하는데 통제 잘 따르면 마지막 날 오후 4시간 빼주겠다고 몇 시간? 28시간에서 32시간 이내랍니다. 현실적으로 몇 시간 하겠습니까? 법에서는 28시간에서 32시간 하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몇 시간 하겠습니까? 자, 28시간 해도 32시간 해도 교육비는 똑같죠. 그럼 32시간 하면은 강사도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럼 실제로 몇 시간 하겠습니까? 실제로 28시간 합니다. 법에서는 28시간에서 32시간 이내. 자, 그 다음에 연수, 그러면 실무교육 할 때 누가 통보를 해줘야 됩니까? 자, 실무교육의 대상자가 특정이 안 돼 있죠. 특정이 안 되니까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교육 안 받아도 벌 받는 규정도 없죠. 자, 연수교육. 물론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고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입니다.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어떤 사이트에 누가 다른 학원에서 질문 들어온 걸 봤는데 뭐라고 됐냐면은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답을 해준 걸 보니까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연수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임원이나 사원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답을 해놨던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개사다 아니다. 소속공개사 맞죠?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소속공개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 소속공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자 아닙니다. 물론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죠. 아닌 자는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아니에요. 연수교육은 니은이니까 몇 년마다 받는다? 2년마다. 기업공개사는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입니다.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러면 안 되죠.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에요.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실질권자는 시도지사가 통보를 하는데 2년이 되기 니은이니까 몇 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2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연수교육의 내용은 2년이 실무교육의 내용하고 똑같은데 연수교육은 2년이 지났으니까 법률 지식 대신에 바뀐 거 법이나 제도 개정상 나머지 똑같아요.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시간은 니은이니까 이틀 하면 되죠. 8시간이니까 16시간, 4시간 빼가지고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로 한다. 그럼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500만 원 이내의 과태료죠. 그러면은 교육공개사에 주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록과정이 부과하는 거 맞죠? 연수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실시권자 시도지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5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500만 원 이내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는 것도 중요하고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입니다. 자, 중개보조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고용관계 종료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죠. 자, 직무교육의 내용. 중개보조는 중개모 못하죠. 중개모 못하니까 법률 지식 필요 없죠. 중개 및 경영 실무 필요 없죠. 오로지 남아있는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어요. 직업윤리라는 말이 사기꾼 기질 너무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에서 교육의 내용이 가장 단순하죠. 가장 단순하니까 원래는 시도지사였는데 등록관청이 같이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반드시 2명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직무교육 시간은 기억이니까 하루 하면 되죠. 8시간 동안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 잘라서 4시간 하는데 이것도 기억이니까 통지에 잘 들으면 좀 빼줘야 되죠. 기억이니까 몇 시간 빼준다? 1시간 빼가지고 3시간에서 4시간.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다른 질문 한번 할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자, 해서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틀리죠, 그죠? 왜냐하면은 시도지사가 실질권자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질권자인데 국장이나 등록관청이 위탁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질문할게요.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틀렸죠, 그죠? 법적으로 따지면 맞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틀렸어요. 왜 틀리냐면 원래는 시도지사였는데 최근에 등록관청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등록관청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육은 전부 다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부동산 사고 예방교육이에요. 요거는 국장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받으려는 사람이 찾아가서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죠. 그런데 예방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될 건수가 있을 때만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예방교육을 하게 되면 통보하겠죠. 그죠?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업공개사 10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예방교육 통보하는 것은 10일입니다. 구분해야 되는 게 예방교육 통보하는 것은 10일 전까지, 아까 연수교육 통보하는 것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자, 10일에서 자, 다른 질문 한번 할게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예방교육은 자, 아까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안 받으면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못 되죠. 중개보조원도 못 되죠.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죠. 그런데 예방교육은 국장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요것만 있어요.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 등은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없죠. 그죠? 그럼 교육받으러 온다 그러면 잘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교육비 내면서 받으러 온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겠죠. 이거는 사실은 교육비가 없어요. 교육비가 없으니까 교육기관에서는 교육하면 손해보죠. 그래서 예방교육 실시하는 교육기관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장 지도자 등록관청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요거 세 개는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자, 다른 이제 숫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2번 해볼 테니까 요 중에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인 거 찾아보세요. 1번,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2번, 기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어느 게 교란행위에 들어갑니까? 다시 1번,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2번, 기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어느 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에 들어간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교란행위로 들어가는 게 이거 두 개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는 금지행위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금지행위 아닌 것은 교란행위 아닙니다. 그럼 금지행위는 1년에 1천, 3년에 3천 구분되죠. 교란행위는 전부 다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3년에 3천이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이거 1년에 1천이죠. 1년에 1천이라는 말은 교란행위 아니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한마디로 미끼 광고, 과장 광고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벌을 뭐 줍니까?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는 말은 교란행위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은 교란행위 할 때 맨 끝에 시도지사가 10일 위에 제출하는 거 있죠. 보고하는 것. 시도지사가 10일 이내 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그때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연도하는 거. 10일 이내 보고합니까? 아니면은 매월 10일까지 합니까? 헷갈리죠? 자, 이거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할 때는 시도지사가 매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아니면은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요 10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지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 거 있죠. 인터넷으로 하는 거 모니터링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죠. 국장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것을 이행할 것을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죠. 그죠? 합당한 사유 없이 안 따르면은 자, 국장이 시키죠. 국장이 시켰다. 형벌의 대상은 됩니까? 안 됩니까? 형벌의 대상은 안 됩니다. 국장이 시켰다는 말은 과태료입니다. 그럼 국장이 시켰다는 말은 100만 원 이하입니까? 500만 원 이하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자, 위탁하는 쪽에 한국부동산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위탁하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은 안 들어간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모니터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기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정기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어느 게 중요합니까? 필요할 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분기별로 끝나면 정기 모니터링은 분기별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국장이 보고합니다. 요거는 더 중요한 거죠. 15일 이내. 15일 이내 위탁받은 기관에서 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어떤 조사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이거 모니터링 기관에게 이거를 보고하겠습니까? 국장에게 보고하겠습니까? 국장이 시도지사 보고 해라 그랬죠. 그럼 한 번 하는 거는 처음에 할 때는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자, 근데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국장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누구에게 위탁합니까? 교란행위를 위탁하는 것은 한국부동산원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센터가 실제로 부동산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신고센터에 누구를 신고를 했어요. 그럼 신고를 받았다. 신고센터에서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에게 조사 및 조치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누구에게 제출해야 돼요? 신고센터에 제출하죠. 신고센터에 제출한다. 그러면 신고센터는 국장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요거는 국장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관에서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국장이 시도지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는 신고센터가 바로 시도의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10일 이내, 신고센터에서 국장에 가는 것은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나 다음 달 10일까지나 같은 말이죠. 그죠? 이래 메커니즘을 보면은 10일 이내, 매월 10일까지. 이거 구분하세요.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거는 원래가 7일인데 10일 하는 게 예방교육 통보하는 것.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지도의사나 등록하신 국장에게 이거 보고하는 것. 요거는 부당표시 광고한 거. 인터넷을 통해서 부당표시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시도의사나 등록하신 신고센터에 제출하는 것 10일.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 그대로 7일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이것저것 갔다 오니까 좀 헷갈리죠. 이거 갈수록 좀 비슷한 걸 자꾸 묶어 드릴게요. 묶으면은 자꾸 가면은 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교육 몇 개 안 되니까 문제 좀 풀고 좀 쉴게요. 자, 35페이지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자를 모두 골라라. 기업의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되려고 하는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임원 3분의 1 이상입니까? 전원입니까? 전원이죠.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이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가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사실사자에서 사진 대신에 보증 설정 서류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 규정만 있다. 실무교육 누가 받았을 것?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자격증 첨부는 안 하지만 누가 공인중개사일 것?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물론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공개사 아니어도 되죠. 그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한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네요. 미음에 소속 공개사로서 고인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만두고 난 뒤에 얼마 안 됐죠.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네요. 자, 2번에 5번 한번 볼게요. 2번에 5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이나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죠. 공인중개사든 아니든 중개업무를 하든 안 하든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은 받아야 돼요. 자, 밑에 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연수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나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만이 실시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면은 이걸 거꾸로 해볼게요. 다르게 해볼게요.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이나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등록관청이다. 맞습니까? 이것도 틀리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꼭 같이는 죄송합니다.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둘 다 꼭 나와야 돼요. 이번에 연수교육은 중개보존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누구를 대상으로? 기업공개사 그리고 소속공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업윤리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직업윤리를 교육내용으로 하는 것은 무슨 교육이에요? 직무교육이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등을 교육내용으로 한다. 요거는 연수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무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고 직무교육은 몇 시간?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연수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이 아니고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하네요.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가 통지해야 된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요 2번 지문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전부 다 맞습니다. 그건 다른 거 전부 맞으면은 요 지문이 틀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로 좀 길게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틀리는 게 없어요.
영어 틀린 게 없다. 그 문제를 보면은 긴 지문일수록 그래야 돼요. 습관적으로 문제 끝나고 나면은 주어를 보세요. 우리가 앞에 쭉 읽었으면 뒤에 보면 앞에 그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 안 나죠? 뒤에 거는 굳이 줄줄이 맞는 지문을 넣었어요. 앞에 주어를 잘못했다. 뒤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지문이 길수록 끝나고 나면은 주어를 다시 하게 되죠. 그럼 이 부분에서 좀 길죠, 그죠? 등록관청은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주어 시도의사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맞고. 5번에 연수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교육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데 직무교육은 안 받았다고 벌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애당초 중개보증이 될 수가 없죠. 4번에 2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그 밖에 교육의 편향성을 공고하거나 대상자에 통지해야 예방교육은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자, 밑에 5번에 공유회사 법령상 기업공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유회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이죠.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을 10일 전까지 대상자에 통지해야 된다. 10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은 예방교육이죠.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등록관청도 필요에 따라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실무교육은 오로지 시도의사만이죠. 그러면은 등록관청이 교육 실시권자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은 뭐가 있습니까? 직무교육하고 예방교육도 들어가죠. 4번에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매 2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국장 아니죠. 그죠? 직무교육을 받고 1년 이내 중개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교육을 한번 받고 그만두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는 그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은 직무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이내 법인의 임원이 데려갑니다. 원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 전에 실무교육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되죠. 자, 6번에 3번 한번 볼게요. 소속공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 소속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른 질문 할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고용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리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용인은 대리할 수 있다. 틀리죠. 그죠? 소속공개사가 대리할 수 있죠. 중개보조는 할 수 없죠. 다른 질문 할게요. 자, 고용인이 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고용인이 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틀리죠. 고용인 중에서 소속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고용인이라 나올 수 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고용인이라 퉁치고 넘어가지 말고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구분해서 보세요. 4번에 실무교육을 받은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은 12시간, 16시간 연수교육 맞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5번에 국장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은 국장은 예방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요 규정은 없습니다. 요 규정은 없고 아직까지 한 번도 지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자, 7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서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이문의 사원은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공인중개사든 아니든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개업공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 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다. 32시간에서 몇 시간을 뺍니까? 4시간 빼니까 28시간이죠.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죠? 그럼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되는 것은 무슨 교육이에요? 2년이 지났으니까 연수교육일 때 들어갑니다. 국장시도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방교육에만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맞는 말이고, 소속 공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죠. 그래서 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요거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체권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굳이 나오면 시간이 나오면 주로 틀리게 나오는 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걸 바꿔서 주로 냅니다. 교육은 문제가 어려울 것도 없죠. 그죠? 문제는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요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오늘 지금 사실은 이 교재를 문제를 푸는 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고 연습을 하고 숙달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문제가 요 정도 나오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조금만 하면은 점수 받을 수 있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자,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